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큰맘 먹고 제 사연을 글로 쓰게 된 36살 된 여자입니다. 저도 제가 이곳을 찾아와 이야기만 듣고 가기만 반복했지 제가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제가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의 용기 있는 결심을 응원하기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그 응원을 전해받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왜 이렇게 비장한가 싶으시죠? 물론 기상천외한 사건 사고가 많이들 있으니까 제 이야기가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뒤흔들 만큼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원래 옆집 이야기가 제일 재밌고 친구들 싸움이 제일 흥미진진한 이야기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속 시원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시댁이라는 존재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끝판왕을 확인했다고나 할까요? 어마어마한 우리 시댁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저와 함께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말로만 듣던 웰컴 투 시월드라는 이야기는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구김살 없이 자랐고 할 말 다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로남불 같은 건 제 주위에서 일어난 적도 없었고요. 항상 제가 나서서 일을 해결하곤 했거든요. 뭐랄까 사내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다 싶은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제가 사내대장부 같은 성격을 하고 있었으니 어디 내놔도 걱정 없다고 하셨었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하는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꽤 좋았던 사람이 바로 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한 시댁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내로남불의 끝을 확인하고 혀를 내두르게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서로의 집안이 평범하게 잘 맞았고 어디 하나 모자라거나 과한 점이 없었기에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가족 간의 화합이다 보니까 한 집안이 너무 치우치면 결실을 맺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두 사람은 정말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왔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순둥하고 둥글게 살자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묻어내서 같이 살기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순한 성격이라는 게 결혼해서는 답답하고 미련하게 느껴진다는 걸 몰랐죠. 네, 몰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해달라는 걸 다 들어주고 앉아있는지 제 속이 터져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남편이랑 결혼을 준비할 때만 해도 우리 두 사람이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처음 부딪히게 된 사건은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신혼집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발품을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신혼집을 얻을 때 서울 외곽 쪽으로 집을 얻자고 박박 우겨댔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외곽 쪽으로 가게 되면 교통도 불편하거니와 출퇴근이 너무 멀고 차도 막히고 대중교통에는 사람이 잔뜩 몰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친정 쪽 근처에 집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친정과 매우 멀어지는 외곽 쪽은 아예 후보에도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외곽 쪽이랑 가까우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오히려 남편 회사는 저희 회사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면 남편 또한 억수로 거리가 멀어지는 건 똑같았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아이라도 낳게 된다면 친정에 맡기기가 편하니까 당연히 여자라면 친정 근처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은 시댁이랑은 거리가 멀어지고 친정이랑만 가까우면 시모가 서운해할 거라면서 둘 다 거리가 먼 외곽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싫다고 제가 박박 우기면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와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얻을 때 돈을 보태주겠으니 친정 근처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대출이 부담되고 돈이 더 급했던 터라 알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친정 근처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나한테 어떻게 친정 근처로 냉큼 갈 수가 있냐? 친정에서 돈을 지원해준다고 했어도 시댁 옆에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모가 외곽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친정 근처로 가니 외곽으로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을 그쪽으로 얻었으면 남편과 시모의 농간에 제대로 놀아날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친정집은 지금 시댁이 사는 동네보다 집값이 더 비쌌거든요. 재개발해서 아파트도 전부 새 것이었고요. 저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드는 걸 지울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일이 벌어진 건 아니어서 참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 그러니까 손이 신우가 하나 있었는데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기 전에 신우가 이혼을 한 번 하고 애 딸린 남자와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키우는 아이, 시조카는 친자식이 아니었는데 진짜 이 기집애도 시자가 붙은 조카라고 대박 여우더라고요. 저한테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랑 저랑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났습니다. 터울이 꽤 크죠? 제가 늦둥이였거든요. 오빠는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조카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결혼하기 바로 전에 중학생이 된 기념으로 제가 좋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해줄까 고민했는데 실용성 있는 선물이 좋겠다 싶어서 제 친조카이니까 휴대폰을 선물로 사주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바꿔야 할 시기가 오기도 했고 요즘 아이들이 어떤 휴대폰을 쓰냐에 따라서 인기의 척도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카에게 휴대폰을 사주고 아껴서 조심히 쓰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을 했고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시조카가 입이 대빨 나와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더라고요. 신우는 그런 시조카를 무시하고 있고 저는 분위기가 이상해서 시조카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딸이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됐잖아. 근데 친구들이 전부 사과폰인지 뭔지를 쓴다고 그걸로 바꿔달라고 조르잖아. 가격이 무려 130만 원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사줘? 비싼 거는 못 사주지. 아, 사과폰? 이번에 처조카 선물해준 그 핸드폰 말하나 보다. 이번에 처조카가 중학생이 됐거든. 그래서 선물로 하나 사줬었지? 진짜요? 저도 그거 가지고 싶어요, 숙모.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간 기념으로 사과폰 사주세요. 네? 그러면 민지도 중학생이 되면 숙모가 생각해 볼게. 숙모, 1년만 더 지나면 중학생 되는데 그냥 저 지금 사주시면 안 돼요?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데 저만 없으면 왕따 당한단 말이에요. 숙모 설마 제가 왕따 당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죠? 숙모네 조카랑 저랑 차별하시고 그러면 저 서운해요. 무슨 초등학생이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제 말문이 턱턱 막힐 정도로 막힘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제를 돌리려고 했는데 잘 걸렸다 싶은 건지 시조카는 끊임없이 저에게 사과폰을 선물로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문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꺼낸 남편은 입을 싹 씻고 혼자 밥을 맛있게 처먹고 있고 시부모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다 떠넘겨진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조카한테 나중에 하면서 말을 돌리려고 하시는데 신우가 딱 그러는 겁니다. 내가 웬만해서는 뭐 해달라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설마 외조카만 챙기고 친조카는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지? 공평하게 해줘야지. 자기도 분명 비싸서 못 해준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더니 남한테는 얻어먹고 싶은 건지 저한테 차별하면서 휴대폰 맡겨놓은 사람처럼 내놓으라고 하는 거 있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는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남편이 저를 쓱 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할부에서 사면 별로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지 않나? 어차피 휴대폰 다 할부로 사는 거잖아. 그 말에 시조카가 너무너무 좋다고 당장 사달라고 하면서 저에게 퀵배송이 되는 사이트 주소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서 사면 무슨 사은품도 주고 안전하게 배송도 해준다면서 집 주소는 당연히 아시죠? 하는데 무슨 초등학생이 그리 영악한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핸드폰 값이 1,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130만 원이나 하는데 제가 왜 신우딸, 그것도 신우친딸도 아니고 재혼한 남자가 데려온 딸에게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냥 솔직하게 우리 이거 사는 거 부담되지 않냐고 못 해주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나중에서야 저한테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옆구리 찌를 때는 모른 척하면서 뭐 할부가 어쩌니 저쩌네 해놓고 왜 제 탓을 하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사람이 착한 거랑 미련한 건 차이가 있는 법인데 남편은 미련 수준이 아니라 아주 미련 할아버지가 붙은 수준이었습니다.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옆구리 찌르지 않았냐고 딱 잘라서 시조카한테 못 사준다고 거절을 했어야지 했더니 왜 자기한테 떠넘기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싫은 소리 못하고 거절 못하는 거 알면서 옆구리를 찌른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싫은 소리가 아니라 이건 딱 잘라서 너무 고가의 제품이니 나중에 크면 사주겠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했어야 하는 거라고 남편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면 외조카에게는 왜 사준 거냐고 차별 맞잖아. 차별 이딴 소리를 짓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그래 내가 내 조카 사주는 건 그렇다 치고 네 조카의 핸드폰까지 왜 내가 사줘야 하냐고 네 용돈에서 사주라고 했더니 구시렁거리더라고요. 남들에게 싫은 소리 못한다고 하더니 나한테는 잘만 하네. 나한테 하는 것처럼 너네 누나한테 말을 하라고 비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좀 겸연쩍었던 건지 뭔지 지 용돈에서 할부로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 휴대폰 주자마자 신우가 나한테 이런 비싼 걸 사주다니 너무 고맙다면서 잘 쓰겠다고 신이 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도 그냥 씩 웃으면서 아니라고 그거 남편이 조카 사주겠다고 자기 용돈으로 사준 거라고 했더니 신우가 갑자기 입을 합 다물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산 게 맞냐면서 아니 올케는 뭐하고 내 동생이 이걸 사? 하면서 뾰족하게 나를 세워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공짜로 선물 받고 싶은데 자기 가족이 아니라 저에게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굳이 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동생 돈은 아깝고 제 돈은 안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신우에게 너 돈 내 돈이 어디 있는 거냐고 부부니까 다 같이 쓰는 거라고 각자 자기 조카 챙기면 서로 정도 싹두고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완전 정색을 하고 알겠다고 한마디 딱 하더니 시모에게 가서 치사하게 싹 다 잃은 거 있죠? 진짜 입도 어찌나 가벼운지.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들이 용돈 받아서 쓰는 것도 화가 나서 죽겠는데 그 돈 쪼개서 애 휴대폰을 사주는 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무려 130만 원짜리를 용돈에서 어떻게 사주냐고 우리 아들은 굴무라는 거냐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글쎄. 시모에게도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나는 내 조카 챙기고 남편은 자기 조카 챙긴 건데 서로 조카들 챙기고 사이 좋아 보이잖아요 하면서 시모 속을 더 뒤집어 놨습니다. 시모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어쩜 그리 반반 딱 나누려고 하냐면서 저한테 네 용돈으로 사주면 되지 하는 겁니다. 저도 웃으면서 제가 왜요? 하고 말을 했더니 시모가 저한테 말을 싹 수 없게 해서 열이 받아서 더는 통화 못하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니 용돈 받아 쓰는 것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130만 원 할부금을 무슨 수로 갚니?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와서는 도대체 시모한테 무슨 소리를 어떻게 했길래 직접 전화가 와서 자기한테 곡소리를 내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어쨌다고 곡소리를 낸다는 건지 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 남편한테는 어쩌긴 뭘 어쩌겠냐고 그냥 할 말을 한 것뿐이라고, 이러나 저러나 틀린 말 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저한테 그 부분으로 더 이상 말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자기 엄마가 마음이 여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며 말을 앞으로 조심하라는 식으로 충고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른한테 고분고분하게 굴 줄도 알아야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구시렁거리더라고요. 아니, 싫은 소리 못한다는 사람이 왜 저한테는 그리 쉽게 잘만 하는지, 이런 사람을 평생 믿고 살아도 괜찮은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시모는 그 뒤로도 저희 집 살림에 엄청나게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치가 떨려서 시모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우리 아들로 시작된 전화는 결국 너는 애가 그거 하나 신경을 못 쓰니? 하는 말로 끝나곤 했거든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들이 겉절이를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배추를 절여다가 겉절이를 해서 먹이라는 소리. 제철 나물은 꼭 먹어줘야 몸이 튼튼해지는 거니까 이번에는 시금치를 데쳐라, 이번에는 냉이를 무쳐라 하는 소리. 결혼 전에는 아침마다 토마토와 케일, 사과 같은 걸 갈아서 착즙 주스를 꼬박꼬박 먹였으니 너도 아침에 일어나서 착즙 주스 신선하게 내려서 꼭 한 잔씩 주라는 소리. 영양제를 매일 챙겨주지 않으면 까먹고 먹지를 않으니까 알람 맞춰놓고 하나씩 먹여야 한다. 비타민이랑 칼슘은 시간차를 두고 먹여라 하는 소리. 아니, 무슨 우리 남편은 알람도 못 맞추는 바보입니까? 왜 그거를 일일이 저한테 하라고 시키는 건지 정신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애를 키우는 기분이 드는데 제가 남편에게 제철마다 꼭 나물을 먹어야 하는 거냐, 착즙 주스 마시는 걸 좋아하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해주면 좋지 하면서 뭉뚱그려 말을 하길래 결국에는 반찬 가게에서 사다가 나물 반찬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걸 다 했어 하면서 좋아하길래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글쎄 시모에게 가서 고스란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집에서 반찬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사다 먹이냐면서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사 먹는 게 만들어 먹는 것보다 절약이 된다. 나물 반찬 해줘봐야 한 끼 먹고 안 먹던데 집에서 하면 양이 많아지니까 다 상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시금치 같은 것들은 된장에 묻히고 간장에도 묻히고 된장국을 끓여도 되고 하면서 저도 아는 레시피를 막 말해주더라고요. 아니, 누가 몰라서 안 해먹겠습니까? 그렇게 묻혀봐야 다 상한다니까. 제 말에 포인트를 못 잡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무에게 그냥 어머님이 매번 나물 무치신다고 하니까 하실 때 넉넉하게 해서 저희 집에도 좀 가져다 주세요 했습니다. 그 말을 했다고 또 기분이 상해가지고 자기한테 해서 갖다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를 시켜 먹을 궁리만 하는 며느리라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물 반찬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먹지도 않는 반찬인데 본인 아들 먹일 거면 본인 손으로 해서 먹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시모의 잔소리에도 저는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을 사다가 먹였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집에 누가 올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현관 바닥을 딱 보는데 신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불안한 마음이 제 머릿속을 확 스쳐 지나가는데 현관 중문을 열고 거실 쪽으로 발을 디뎠더니 신우가 빼꼼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옳게 왔어? 저희 집에서 지금 뭐 하세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신우의 시조카는 물론이고 시모까지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동시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모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쩜 너네는 이사를 해놓고 한 번도 집에 놀러 오라는 소리를 안 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서 한번 찾아와 봤다. 배고프니까 얼른 밥부터 해라. 지금 시간이 꽤 늦었는데 아직도 식사를 안 하셨어요? 식사 준비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시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여기 웬만한 음식은 다 배달 오거든요. 그랬더니 시모가 옳다구나 잘 걸렸다 하는 말투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는 배달 음식이 가당키나 한 소리야? 네가 그러고도 주부가 맞니? 미리 오신다고 연락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약속을 잡은 것도 저랑 잡은 게 아닌데 제가 왜 밥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재료도 없고 집에 먹을 것도 없어요. 아니 옳게 말을 조금 거칠게 하는 경향이 있네? 당연히 주부가 남편 밥을 챙겨야지. 먹을 게 없으면 어쩌라는 건데? 저는 주부가 직업이 아닌데요? 엄연히 직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4대 보험도 되거든요? 그러는 신우는 아주버님 밥 안 챙기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집에 가셔서 아버님 식사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우도 시모도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그러길래 도대체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신우도 괜히 민망한지 자기 남편은 밖에서 밥 먹고 온다고 했다고 조용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버님도 밖에서 저녁 사드시고 온다는데 저희는 왜 사 먹으면 안 되냐고요. 아유 말대답. 너네가 평소에 뭐 해 먹고 사는지 궁금하니까 밥 한번 차려봐. 짜증이 확 나고 저러는 이유가 투명하게 보여서 그냥 라면 5개를 끓이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나물이랑 김치를 꺼냈습니다. 김치도 일부러 보란 듯이 대형마트에서 파는 봉지 김치를 꺼냈더니 시모가 기겁을 하면서 이런 중국산 김치를 먹는 거냐고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기업 마크가 떡하니 찍혀 있는데 중국산은 무슨 얼어 죽을 중국산이라는 건지. 어머님, 땡땡 기업 모르세요? 대한민국 10대 기업 안에 드는 땡땡 기업이요. 이 김치 거기 회사에서 나온 건데 국산 김치가 어떻게 중국 김치예요? 너무 재밌다. 그럼 땡땡 기업이 중국 기업이라는 소리예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시모가 자기는 라면 안 먹는다고 밥 달라고 하기에 저쪽에 가시면 즉석밥 있으니까 데워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열이 받으니까 막 나가게 되더라고요. 말을 뱉으면서도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정말. 제가 룰루랄라 공격들을 다 받아쳐내니까 작전을 바꾼 건지 뭔지 시모가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하는 겁니다. 불쌍한 우리 아들, 엄마가 옆에 딱 붙어서 살았어야 밥도 챙겨주고 하는 건데. 그래, 이건 올케가 좀 너무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라면 하나 딱 끓여주는 거야? 맛만 좋은데 왜 그래? 와, 숙모, 라면 진짜 잘 끓이시네요. 쩐다 쩔어. 면 꼬들꼬들한 거 봐. 그 와중에 시조카는 맛있다면서 신나서 라면을 먹더라고요. 이게 사과폰의 힘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라면만 먹고 돌아간 시모는 이가 갈렸는지 한동안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저희 친오빠가 중학교 들어간 딸이 첫째인데 이번에 둘째 아들을 아주 큰 터울을 가지고 낳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늦둥이인데 부부 금술이 좋아서 그런 건지 예상치 못한 아이가 떡하니 생겼고 이것 또한 축복이라면서 아이를 무리해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면서 당연히 우리 집에서도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저도 선물을 챙겨서 둘째 조카를 보러 가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시댁에서 들은 건지 저한테 시모가 대뜸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저에게 집 근처에 백화점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있다고 15분 거리에 있는데 무슨 일이시냐, 뭐 필요한 게 있으시냐 상투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백화점 지하 코너에 가면 비싸고 질이 엄청 좋은 과일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뭐 사과가 제철이니 어쩌니 하시는데 왜 그러시나 싶었죠. 사과가 드시고 싶어서 사오라는 이야기를 돌려 하시는 건가 했는데 저한테 그 과일을 사다가 전용 세제 말고 식초물에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과일 세척 세제를 쓰면 뭐 나쁜 성분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거니와 깨끗하게 다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 어쩐다 하면서요. 그 이후에 믹서기 같은 곳에다가 갈면 건더기가 생긴다면서 저에게 깨끗하게 씻은 과일을 강판에다가 정성스럽게 갈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우리 둘째 조카를 챙기라고 이러시는 건가 싶어서 아직 너무 신생아라서 과일은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모가 응? 하시더라고요. 뭔 소리를 하는 게냐? 우리 아들 주라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과일을 깎아 놓으면 잘 챙겨 먹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강판에 갈아서 냉장고에 넣어둬라. 아침에 하나씩 꺼내주면 잘 먹는다. 우리 아들이 과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맨날 밥만 먹으면 안 돼. 과일에 비타민이며 식이섬유 같은 게 많은 거 알지? 필요한 영양소니까 하나하나 챙겨줘라.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예 하고 대충 전화를 끊고는 퇴근하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혹시 과일을 깨끗하게 잘 씻어서 강판에 갈아 놓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글쎄, 개밥? 아니면 뭐 잼 만들게? 그런 거 만들어봐야 누가 먹는다고 고생을 사서 해. 잼은 그냥 사서 먹자. 아니,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당신 아들 입에 넣어주라고 하시던데 그래야 여보가 과일을 먹는다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꼴이 웃기더라고요. 제가 너무 웃겨서 당신 무슨 신생아냐고 그런 취급을 당하냐 했더니 남편이 진짜 자기 엄마가 너무 주책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게 주책 맞다고 생각할 정도면 시모가 극성은 극성인 거죠. 도대체 아들을 철없는 푼수로 만드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한 번은 제가 정말 심각하게 독감에 걸려서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까지도 고열이 너무 심해서 5일이나 쉬어야만 했고 집에서 해열제를 먹고 병원에 매일같이 들러서 열이 떨어지는 링거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골골거렸는데 남편이 걱정이 돼서 그런 건지 뭔지 시모한테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시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파 죽겠기에 인사할 힘도 없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로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드렸죠. 고개를 들어 시모를 보니까 마스크까지 정말 꼼꼼하게 챙겨 쓰고 손에 비닐 장갑까지 끼고 와서는 가방 하나 툭 던지면서 그러더라고요. 여 가방에 얼른 네 남편 짐 좀 싸라. 속옷부터 시작해서 출퇴근하면서 입을 옷까지 싹 담아. 저는 영문을 모르겠고 몸이 너무 아파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감기라도 옮으면 어떡하니?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렇게 아프면 네 남편부터 시댁에 보냈어야 했어야지.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저한테 저런 소리를 하니까 짜증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춘기 소녀인 것 마냥 기분이 나빠져서 획 토라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그냥 남편 보고 챙겨서 가라고 그럴게요. 그러고는 그냥 방에 들어왔습니다. 열이 너무 올라서 어지러움이 심각할 정도라 침대에 누웠는데 따라 들어오신 시모가 제 이불을 확 걷어내더니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남편 짐을 저보고 챙기라면서 일 끝내고 들어온 남편 고생하게 그 힘든 일을 시키냐고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진짜 저에게 데스노트가 있었으면 우리 시모의 이름을 적어서 심장마비에 걸리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챙기시던가요? 제가 아파 죽겠다는데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소리를 지르니? 옛날에는 시어머니라면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봤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누워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 등짝을 찰싹 소리가 나게 때리시는데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시모의 손을 확 때려버렸습니다. 놀래가지고 저를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데 진짜 그 표정까지도 정나미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 때리지 마시라고요. 지금 누구는 귀한 자식 아닌 줄 알아요? 너 지금 나 쳤니? 그런 거니? 친 건 어머님이고요. 저는 뿌리친 거죠. 그게 그거지. 요즘 것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 저는 그런 시모의 뒤통수에 대고 나가시라고요 하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나가려던 시모는 다시 돌아와서 계속 구시렁구시렁 거리시면서 우리 남편 짐을 끝까지 챙겨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그날 남편은 시댁에서 자는 건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밤에 제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면서 쓰러지게 된 겁니다. 겨우겨우 음성인식으로 연결해서 119에 신고하고 응급차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저에게 열이 39.8도였다면서 정말 위험했다고 보호자분 어디 계시냐고 묻는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댁에서 술판이라도 벌인 건지 시무랑 신우 목소리도 들리고 남편은 저에게 술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아서 전화 바로 끊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엉엉 울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까지 저 모양 저꼴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 새벽에 놀라가지고는 병원 응급실로 바로 뛰어오셨어요. 김서방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는데 힘들고 목이 바싹 타서 죽을 것 같았지만 원래 고자질이라는 게 제일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실을 다 일러바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열이 받으셔서는 당장 뒤집어 엎겠다고 이혼하라고 그런 취급 받으면서 살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저의 이혼을 지지해 주시겠다는데 제가 굳이 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퇴원을 하고 나서 제대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집에 남편 짐은 물론이고 본인 짐까지 죄다 싸들고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짐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보다 보니 시모 짐까지 섞여 있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은 뭐 틀리지 않는 법이죠. 저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짐들은 다 뭐야? 당신 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 내놨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못 믿어워서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살이 홀쭉하게 빠진 거 봐라. 저게 사람 몰골이니? 어?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없게. 저 사람 원래 저랬어요. 연애할 때도 비쩍 말라서 볼품 없었는데요. 이게 또박또박. 먹는 것만 봐도 맨날 사온 반찬이고 김치도 마트 김치를 사 먹인다는 게 말이나 되니? 내가 같이 살면서 우리 아들 밥도 해주고 말이다. 살림도 좀 알려주고. 너 신부 수업 안 받고 온 거 티나서 내가 가르치려고 한다. 내 말에 토달지 마.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와서 지내겠다는 게 문제는 아니잖니. 그러면서 글쎄 본인 집만 쏙쏙 골라다가 저희 집 남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짐을 풀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뭐가 아니냐고 저한테 뾰족하게 되물으면서 자기 말에 틀린 게 있냐고 반박할 거리가 있으면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시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반찬 사 먹고 김치 사 먹는 게 근데 그게 왜요? 요즘 누가 일일이 하나요?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며느리가 있는데 저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같이 살겠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쩌니? 이미 우리 집은 내놨는데. 네 시아버지는 평생 수원이 강원도에서 감자 농사 짓는 거였거든? 그래서 강원도에 마당 딸린 집 알아보고 있다. 나는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 여기 와서 지내기로 결정했어.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네 의견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 배로 낳은 자식 내가 끼고 살겠다는데 왜? 완전히 뒤통수 제대로 맞은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아니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이라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천하태평 묵사발에 밥 말아먹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도시 살고 싶어하고 아빠는 시골 살고 싶어하고 딱 아기가 맞잖아. 엄마 혼자 살면 외롭기도 하고 같이 살면 좋고 그리고 우리 맞벌이 하니까 밥 해먹기도 쉽지 않았는데 엄마랑 같이 있으면 편하긴 하겠지. 쑥스로 밀어붙이기로 결심을 한 건지 뭔지 두 명이서 밀고 들어오며 박박 우기니까 제가 집을 나가지 않는 이상 답이 나지 않겠더라고요. 당장 친정에 가기도 애매하고 해서 일단 쫓아내봐야겠다고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퇴근하고 집으로 오니
남편의 말대로 밥이 차려져 있기는 개뿔, 재료만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 싶어서 시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저에게 타이밍 맞춰서 잘 왔다면서 이제 밥을 하자고 하더니 양파를 썰어라, 국을 해라, 볶아라, 감봐라, 차려라 난리를 부렸어요. 이게 남편이 말하는 밥 해주러 온 시모인 건가 싶어서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죠. 그저 시모는 제가 하는 걸 지켜보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적어도 오첩밥상은 있어야 한다면서 저에게 앞으로 반찬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사골국을 먹어야겠다고 하면서 핏물을 이미 빼놓고 있다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전까지 푹 고아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정신인가요? 저는 출근해야 하는 사람인데 제가 당연히 못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제 등짝을 때리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데 어디서 토를 다냐고 하더라고요. 일단 무시하고 잠을 잤거든요. 아침에 알람도 일부러 안 해놓고 잤는데 갑자기 5시에 시모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놈의 사골국 끓이라고요. 진짜 욕이 절로 나오는 거 있죠? 너무 열받아서 남편까지 깨웠더니 시모가 또 제 등짝을 때리면서 어디 잠자는 남편을 깨우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사골국 끓이면서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대로 쉽게 놓아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날 저도 친정 부모님을 호출했습니다. 그간 있었던 사정 설명을 다 하고 짐 싸들고 오라고 했더니 아빠랑 엄마랑 둘 다 벼르고 있었는지 본때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퇴근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집에 가니까 시모랑 남편이 엄청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 살면 좋지 뭐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도 없이 사돈어른도 말도 없이 찾아오셨다면서요. 저희 집은 제가 요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제가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막 며느리가 하면 되는데 하면서 당연스럽게 저를 쳐다보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어디 우리 귀한 딸 손에 물을 묻히라고 하십니까? 김서방, 자네는 뭘 그리 몰뚱히 서 있나? 당장 와서 마늘부터 까. 그러자 시모가 자기가 하겠다고 두 팔 걷고 나서는 거 저희 어머니께서 꾹 눌러 앉히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팔 힘이 장사시거든요. 여자가 왜 주방에 들어갑니까? 그거 다 옛날 말이죠. 김서방, 자네가 들어와서 하게나. 남편은 TV 보면서 탱자탱자 쉬려고 했다가 저희 부모님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끌려서 그날 밤 내내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뻗어서 자려고 하는데 시모가 슬쩍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사돈댁은 언제 집에 가시니? 가긴 어딜 가세요. 저희 부모님도 집 부동산에 내놓고 오신 건데요. 시모가 부들부들 떠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시모가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제야 남편이 저희 집에 남는 방이 없어서 하면서 웃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죠 하는 말이었습니다. 밤도 많이 늦었는데 집에 가셔서 주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집 내놓고 왔다니까. 거기 벌써 집 보러 오고 난리도 아니야. 우린 거실에서 잘게. 그러시더니 집에서 가지고 오신 이불을 떡하니 펼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보면서 입모양으로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뭘 어떻게 해. 엄마 아빠 같이 살면 좋지. 나중에 우리 애도 다 봐주실 텐데. 우리 엄마 있잖아. 어제 못 봤어? 하나하나 나 시키시던 거? 그리고 새벽 4시 30분에 아빠가 안방에 들어와서 남편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비몽사몽에 왜 그러시냐고 주말인데 하고 대꾸를 했죠. 남자가 이 시간까지 자는 게 말이 돼? 일단 나랑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하세. 자네 놈이 일이 비실비실해서 되겠어? 이러니까 손주 소식이 없지. 눈곱도 떼지 못한 남편을 끌고 나가서 동네 산을 뛰고 오셨다더라고요. 남편이 헉헉거릴 때마다 등짝을 때리면서 뛰어, 뛰어 하셨다는데 저희 아버지 취미로 마라톤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남편이 완전 녹초가 되어서 들어오니까 시모가 화들짝 놀라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밥하자 하시더니 남편한테 요리시키더라고요. 아침 먹고 남편이 잠을 좀 자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점심 준비를 해야지 무슨 잠을 자냐고 점심에는 육개장 끓이자고 재료 손질부터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점심 먹고 설거지할 때까지 못 쉬게 했습니다. 시모는 발 동동 구르는데 아빠가 집안꼴이 이게 뭐냐면서 대청소하게 여자들은 나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울상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파이팅 한번 해주고 엄마 팔짱 끼고 나왔습니다. 예,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주말인데 우리 아들 쉬지도 못하고. 어머, 우리 딸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딸이 다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엄마랑 시모랑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저는 당연히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요즘 누가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 나누냐고, 그렇게 따지면 저도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지 않냐고 시모에게 퉁명스럽게 대꾸를 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난 다음이라 그런지 말투도 존중을 해줄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남편이 더 이상은 비 못 맞추겠다면서 시모를 내보낼 테니 저희 부모님도 빨리 집으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게 뭐냐? 시모는 화들짝 놀라고 부모님께서는 서둘러서 짐을 챙겨주셨습니다. 아니 무슨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애들 장난이 아니라서 이혼하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저희 부부도 우리 딸 귀하게 키웠는데 여기서 구박받으면서 지낼 이유 하나 없습니다. 협의 이혼하고 집은 반반 했으니까 반반 나눠. 혼수는 네가 해온 건 네가 들고 가고 내가 해온 건 내가 들고 갈게. 우리 뭐 더 정리할 것도 없잖아?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배 내밀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소송할게. 내가 당한 시집살이면 위자료도 꽤 받겠다. 제가 위자료 소송 이야기까지 꺼내니 시모가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간섭 안 하겠다고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냥 짐 싸서 나온 뒤에 이혼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협의 이혼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를 챙겼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빨리 저 지겨운 인간들이랑 인연을 끊고 싶어서 그냥 협의 이혼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편안하게 마음 안정을 취하며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꾸며나갈지 계획을 쓰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혼한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명치에 얹힌 분노들이 다 내려가는 느낌이네요. 제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화도 가라앉고 분노도 사라지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적어보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